시집온 며느리가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어리를 버리자 시어머나 복수 결심사편. 봄이 찾아왔다. 마당에는 새싹이 돋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빈 장독대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에 다시 항아리를 세울 수 있을까? 며느리가 내 곁에 다가왔다. 어머니, 새 항아리 하나 들여놓을까요? 비록 옛 시간장은 아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며느리와 나는 함께 새 항아리를 들여왔다. 예전처럼 묵직하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길 날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은 다시 설레었다. 손주는 신나게 항아리 주위를 돌며 말했다. 할머니, 이 항아리는 내가 지켜줄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네가 지켜다오. 나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간장을 담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을 고르고 햇볕을 기다리는 법을. 며느리는 진지하게 메모를 했고 손주는 장난스럽게 메주를 만지며 웃었다. 그 모습은 내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래, 나의 세월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대들보 앞에 섰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고맙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는 여전히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구나. 대들보는 변함없이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처음으로 대들보 앞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었다.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전통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삶이라는 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위로의 눈물이었고 화해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나의 세월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고 그 세월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 시간장은 여전히 깊고 짙게 익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맛을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이어가고 있었다. 새 항아리가 마당에 놓인 지 한 달, 햇살과 바람이 그것을 감쌌다. 나는 매일 아침 항아리 앞에 앉아 손바닥을 얹었다. 비록 30년 세월이 담긴 옛 시간장은 아니었지만 이 항아리에는 새로운 시간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느리가 다가와 물을 건네주며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저도 함께 장을 담가보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지켜보마. 나는 며느리에게 메주를 쑤는 법을 알려주었다. 콩을 씻어 하룻밤 불리고 큰 솥에 넣어 푹 삶아 절구의 찌어 모양을 잡는 과정. 그녀는 땀을 흘리며 나를 따라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다. 내 세월이 내 손끝으로 이어지는 것. 손주는 메주를 만지며 까르르 웃었다. 할머니, 이거 지능놀이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지능놀이 같지만 이건 우리 집의 맛을 만드는 거란다.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내가 지켜온 세월이 단절되지 않고 작지만 새로운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부엌의 풍경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차갑게 느껴지던 공간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국을 끓이며 내게 물었다. 어머니, 여기에는 얼마나 넣어야 해요? 나는 간장을 휘저으며 말했다. 손맛은 수치로 정하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담기면 그게 정답이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깊은 이해가 스쳤다. 밤마다 올려다보던 대들보도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복수의 표적이었고 내 분노의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는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속삭였다. 내 덕분에 우리 집이 버텼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집이다. 대들보는 변함없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온기였고 안도였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세월을 산다는 것은 전통을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나누고 이해시키고 이어가는 것이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전해진 시간장의 기억은
비록 옛 항아리와 같지는 않지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 세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맛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 새 항아리 속에 간장이 익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깊이는 부족했지만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색이 짙어졌다. 나는 항아리 앞에서 오래 서 있곤 했다. 마치 잃었던 아이를 다시 품은 듯 내 마음속 허전함이 조금씩 메워졌다.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항아리를 닦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장면이었구나. 며느리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했던 눈빛이 이제는 존중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전통이 왜 소중한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주니 고맙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있었다. 손주는 내 무릎에 앉아 장독대 그림을 다시 그려왔다. 이번에는 항아리 옆에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 간장. 엄마랑 나랑 할머니랑 같이 지켜요. 나는 그 그림을 꼭 껴안았다. 그래, 네가 지켜다오. 그럼 할미 마음도 편안하겠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간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부엌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다. 며느리와 나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그녀가 조심스레 간장을 부으며 물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더. 그래야 깊은 맛이 난다. 그 작은 대화가 내게는 큰 선물이었다. 우리 사이에 드리웠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어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그 앞에서 망치를 쥐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길 잘했다. 이제는 이 집이 내 세월을 품어줄 뿐 아니라 내 이야기를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구나. 대들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달빛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와 나는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세상을 조금 받아들였고 그녀는 내 세월을 존중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며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어주는 것임을. 새 항아리 속 간장은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했다. 아직 깊이는 부족했지만 색이 짙어지고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항아리 앞에 앉아 속으로 말했다. 세월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내가 지켜온 것은 헛되지 않았구나.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아 항아리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 간장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나는 이제 안심이다. 손주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항아리 주위를 맴돌았다. 할머니, 이 간장은 내가 커서도 먹을 수 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네가 크고 나서도 이 맛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 속에서 내 세월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희망을 보았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그던 날, 그녀가 불쑥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늘 서두르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느리지만 단단하시잖아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느림 속에 맛이 스며든다. 사람 사는 것도 간장과 같다. 서두르면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며 미소 지었다. 밤이 되어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 앞에서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망치도 없었다. 대신 마음속에 가득한 건 감사였다. 너는 내 분노를 지켜보았고 이제는 내 평화를 지켜주는구나. 대들보야, 고맙다. 대들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내 마음의 안식이 되었다. 나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말했다.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통은 바뀌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새 항아리에 담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익어가는 세월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간장이 다시 살아났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집의 대들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대들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대들보는 세월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세월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새 항아리 옆으로 작은 풀꽃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항아리 위를 어루만졌고 바람은 옛 추억을 떠올리듯 지나갔다. 나는 항아리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30년 세월을 함께한 무게는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 항아리는 화해의 항아리다. 새로운 시작의 항아리다.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말했다. 어머니, 이 항아리는 어머니와 저의 다리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다. 부엌은 이제 전쟁터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침묵과 긴장이 흐르던 곳이 이제는 웃음과 대화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양념을 더 넣을까요? 아니, 조금만 줄여라. 그래야 맛이 깊어진다.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 손끝을 따라오는 걸 보며 내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손주는 장독대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였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내 세월에 바치는 창가 같았다. 할머니, 우리 집은 튼튼해요. 간장 항아리도 지켜줄게요.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네가 지켜다오. 너희 세대가 내 세월을 이어다오. 대들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다. 대신 대들보를 향해 속삭였다. 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었듯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했구나. 이제야 그걸 안다. 대들보는 무겁게 서 있었지만 내 눈에는 따뜻한 벗처럼 보였다. 며느리가 어느 날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항아리를 버린 게 이제야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오래 기다렸던 말을 들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알았다면 됐다. 내 세월을 알아주니 그걸로 충분하다. 비록 옛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시간장은 다른 형태로 살아났다. 그것은 기억 속에, 화해 속에,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마음 속에 다시 태어났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 시간장은 아직 살아있다. 그 맛은, 그 향기는, 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당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다. 새 항아리 곁에는 화분이 놓였고 손주가 심은 작은 채소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옛 장독대가 주던 위험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다른 생명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구나.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예전에는 이 집이 너무 낡고 답답하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 달라지면 집도 달라 보이는 법이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는 함께 음식을 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국에도 옛날 간장의 깊은 맛이 날까요? 나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 맛본 후 말했다. 맛이 다르긴 하다. 하지만 나쁘지 않구나. 시간이 쌓이면 너만의 맛이 될 거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온 전통은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손주는 항아리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종이 위에는 항아리, 나, 엄마, 그리고 손주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의 그림이에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항아리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임을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예전처럼 분노나 복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평화가 흘러나왔다. 네가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만약 내가 그날 너를 무너뜨렸다면 이 모든 화해와 새로움은 없었을 테지. 대들보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전통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세월을 존중하며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오래 묵은 내 상처를 다독였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시간장 항아리를 잃은 사건은 나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의 분노와 슬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 세월은 이어졌다. 내 사랑은 살아있다. 그리고 내 시간장은 다시 부활했다. 새 항아리가 점점 깊은 빛깔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항아리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이 맛이 다시 살아나기를, 이 집안의 화목이 오래가기를. 기도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바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느리와 손주가 그 옆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내 눈가에는 자연스레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손길을 따라하려 애썼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맞나요? 그래, 천천히 해라. 장은 느림 속에서 익는 거다. 그녀가 땀을 닦으며 웃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젊고 서툴지만 그 속에 정성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의 나를. 손주는 항아리 주위를 돌며 또다시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 간장, 맛있는 간장. 우리 집 지켜주는 힘센 간장. 그 노랫소리에 며느리와 나, 그리고 항아리까지 함께 웃는 듯했다. 나는 손주의 맑은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밤마다 대들보를 바라보는 내 눈빛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스쳤지만 이제는 감사와 위로가 가득했다. 너는 나의 독한 결심도 지켜보았고 이제는 내 화해의 미소도 지켜보고 있구나. 대들보는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내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늘 두려웠어요. 제가 어머니의 세월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그래서 항아리를 버린 것도 어쩌면 제 불안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알았다. 그럼 됐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시간장은 단순히 한 집안의 조미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리고 화해로 이어지는 달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내 세월은 살아남았고 내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내 마음은 평화를 되찾았다. 봄비가 내리던 날 새 항아리 뚜껑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30년 전 처음 시간장을 담갔을 때의 기억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때도 비가 내렸고 나는 항아리 뚜껑을 꼭 붙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었다. 이 간장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기를. 이제는 새 항아리 앞에서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우산을 쓰고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 비가 새지 않게 제가 뚜껑을 잘 덮어둘게요. 그 말에 나는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순간이었다. 그래,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 더 풀어졌다. 손주는 장화를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할머니, 비가 와도 간장은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히려 이런 비가 간장을 더 깊게 만들어준단다. 아이는 감탄했다. 와, 비가 맛을 더해주는구나. 나는 손주의 눈빛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희망을 보았다. 며느리와 나는 새 항아리 간장으로 처음 국을 끓여보았다. 맛은 아직 옅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었다. 어머니, 조금 부족하죠? 그래,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다시 맛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에 대들보를 올려다보니 마치 오랜 벗처럼 느껴졌다. 분노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내 세월을 함께 지켜온 친구처럼. 나는 속삭였다. 내가 있어 우리 집이 버텼다. 그리고 내가 있어 내 마음도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세월의 상징이자 내 사랑의 그릇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는 내 기억 속에서, 며느리의 존중 속에서, 손주의 웃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여름 햇살은 새 항아리를 뜨겁게 달궜다.
나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닿는 뜨거운 감촉은 마치 내 심장에 새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내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더우신데 왜 그렇게 오래 앉아 계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햇살이 간장을 익히듯 내 마음도 익히는 거다. 며느리는 이제 내 옆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놓고 내 말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소금은 언제 넣어야 하나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세월을 지켜주는 힘이다. 비 오는 날은 뚜껑을 덮되 너무 꽉 막으면 숨이 막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네요. 숨이 막히지 않게, 그러나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니까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가 이제 비로소 전통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손주는 항아리 주위를 맴돌며 작은 돌멩이로 놀이를 했다. 할머니, 이 항아리는 우리 집 보물이죠.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건 우리 집의 심장이란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나는 보물 지키는 기사 할래요. 그 천진한 선언이 내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밤에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세월을 지켜온 고마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손으로 대들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 덕에 이 집이 버텼고 내 마음이 흔들리다 다시 바로 섰다. 너는 나의 분노를 받아주었고 이제는 나의 평화를 지켜주는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시간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세월, 어머니의 사랑이었군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알아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 복수심은 사라졌고 대신 사랑과 전승의 기쁨이 남았다. 시간장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를 통해 더 멀리, 더 오래 이어질 것이다.